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질문에 대한 답변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질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택도 해주세요. 주택 경매 물건을 좀 분석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단독주택 경매 물건 하나를 선택해 봤습니다. 특별히 사건 번호를 지정해 주시지 않아서 그냥 제가 임의대로 제가 그냥 관심 있고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 물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부동산도 어떤 주택도 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특징이나 어떤 상업이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거의 편익만, 그 주거의 편익 가치만 집중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주택인 경우는 다 비슷하게 분석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주택은 우리가 보통 그 경매 물건 부동산 보면 가장 많은 그 물건이 아파트겠죠. 네, 아파트. 그리고 뭐 빌라. 뭐 비슷합니다. 집합 건물이니까 빌라. 자,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상가. 그리고 공장. 뭐 토지,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분석 물건입니다. 이유는 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이라서 이 부동산의 전용 면적에 해당하는 건물의 전용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에 그 토지는 따라갑니다. 25평짜리 아파트를 사면 또는 경매로 낙찰받으면 그 건물에 해당하는 토지 대진권, 대지의 사용권은 그 처분에 따라서 매각이 되는 거죠. 이 전용 면적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비교 거래 사례의 어떤 비교에 의해서 이 물건의 가치가 판단되고 또 예상 낙찰가도 산정할 수 있고 앞으로의 가치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서 일체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검토하는 게 용이하고 그리고 경매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이라는 것은 건물과 토지가 같이 별개로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거래될 때도 이것이 따로 물론 함께 거래되지만 그 대상은 별도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우리가 접근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주택과 가장 비슷한 물건은 사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어찌 보면 이 공장과 비슷합니다. 상가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상가는 주거의 편익이라기보다는 그 경제적 가치에 굉장히 집중되는 물건입니다. 얼마나 수익이 나는가, 그 수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이 큰 물건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어떤 주거 편익에 집중된 물건, 이 비슷하게 생겼어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라리 비슷한 것은 이 공장일 수가 있습니다. 공장은 사용 가치에 집중되는 물건입니다. 이 사용 가치는 공장을 사용해서 생산을 하거나 또는 뭐 영업을 하는 기타 이런 것들이죠. 이 상가의 임대 수익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물론 공장도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상가와 분석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공장이 어디에 입지해 있고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물건이냐에 따라서 공장은 상가와 비슷할 수도 있고 주택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동산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자, 경매 물건으로서 우리가 분석할 때 권리 분석을 하고 경제적 가치 판단을 하고 낙찰가 산정을 함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이 실무를 하면서 가장 비슷한 물건은 사실 공장이었다. 주택과 공장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즉
금액도 작고 그냥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실제로 분석상에는 공장을 분석하는 것만큼 까다롭고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예, 그냥 대충 분석하고자 한다면 뭐 금방 끝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서 제대로 분석하고자 한다면 주택은 분석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 물건을 이런 온라인에서 10분, 15분짜리 시간 그 안에 하나의 물건을 다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뭐 대충 하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이 방송 수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자주 언급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간상 문제,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투입돼야 될 어떤 시간과 노력, 그리고 또 촬영하는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겸 해서 답변할 겸 자 이렇게 서귀포순면 가시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하나 선택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한 3시간에서 자 3타임에서 또는 4타임 정도 끊어서 이 물건에 대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매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보겠습니다. 자, 소재지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329-9번지.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자, 건물의 면적은 24.08평. 자, 제가 처음에는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뒤에 보니까 이거 건축 면적이었습니다. 건축. 자, 1층 바닥 면적이 24평입니다. 자, 그리고 대지권은 234.47평. 자, 이 237.46평은 전체의 토지가 아니라 일부 도로의 지분이 포함된 면적이다. 어쨌든 이 매각하는 물건의 건물 전부와 그리고 일부 토지 지분이 포함된 토지의 매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사건 접수는 2020년 4월 17일. 자, 올해 접수되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올해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 날짜가 12월 31일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 진행하다가 잠깐 끊기지만 잠깐 인사는 드리고 가야 되겠죠. 올해 한 해도 우리 경매 채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드디어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더 질 높은 강의와 여러분들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는 채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날 자,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접수되었으니까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 소요됐고 실제 11월 달에 경매 처음 진행이 됐으니까 7개월 정도 만에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비교적 진행이 빨랐습니다. 소유자는 강 누구누구, 채무자 강 누구누구, 그러니까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고 이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경매에 나왔다. 자, 뭐 이렇게 단순한 사건입니다. 자, 보시면 감정가 5억. 자, 감정은 무려 5억이 넘어갑니다. 5억 263만 560원. 자, 이거 11월 16일 1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경매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시장 참여자의 모두의 판단이 있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유찰됐습니다. 자, 그래서 3억 5,184만 1,000원 이렇게 이제 유찰됐는데, 자, 이쯤에는 낙찰도 될 법합니다. 자, 통상 이쯤에는 대부분 제주도에 있는 이런 타운하우스에 있는 주택은 다 낙찰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유찰됐죠. 이 가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물건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유찰되어서 또 이제 1월 25일, 다음 달 25일에 2억 4,628만 9천원. 자, 이 가격에 경쟁 입찰에 붙여지게 됩니다. 자, 과연 뭐 얼마에 낙찰될 것인지, 어떤 문제는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사진. 천천히 하나하나 보기 위해서 이 사진까지 제가 다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긴 주택입니다. 2층. 예, 마당 조경도 잘 돼 있고요. 예, 잔디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지어진 지 건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제주도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있는 주택입니다. 예, 깔끔하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주택인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광역 위치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가시리가 도대체 어디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한라산, 자, 제주국제공항, 여기 서귀포시. 자, 표선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표선면 아래 여기가 이제 표선면 사무소 있고 표선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겠죠. 자, 여기서 조금 떨어진 안쪽으로 떨어진 위치에 안쪽에 있는 마을이 가시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타운하우스에 있는 주택이 경매에 나왔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지도를 좁혀서 보면 그러니까 골프장이 하나 있고요. 예, 밑에까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타운하우스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조밀하게 주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매에 나왔다는 거죠. 또 여기 또 타운하우스가 있죠. 또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렇게 큰 필지를 사들여서 이렇게 개발하기에 좋았었다. 그래서 군데 타운하우스가 개발되었었고, 그리고 아직 분양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오래돼서 미분양돼서 오래돼서 남겨져 있는 매물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물건처럼 이미 분양됐는데 다시 매매 시장에 나온 물건들도 덜어 있을 법하다라는 것 정도는 이 사진만 봐도, 이 지도만 봐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왕도를 보면 좀 더 좁혀서 개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필지 모양이 아주 제멋대로 생긴 이 제주도의 어떤 땅 위에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개발되었다는 건 거의 대부분 타운하우스죠. 이렇게 타운하우스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 중간에 도로를 이렇게 닦고 각 필지마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잘라서 이제 분양을 한 거죠. 자, 이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토지의 장점이면서 뭐 또 단점이 될 수 있죠. 단점은 뭡니까? 쓸데없는 이 진입과 관련된 도로, 마당도 아니고 그냥 혼자 쓰는 도로. 자, 이런 토지는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은 또 약간 삼각형 모양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단점입니다. 또 장점은 있죠. 그래서 싸다. 그래서 면적 대비 가격이 싸다라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양에 맞게끔 잘만 개발하고 예쁘게만 가꾼다면 또 그것이 장점이 돼서 아주 훌륭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특히 토지는 어떻게 개발하느냐, 어떻게 가꾸느냐, 애정을 쏟고 만들어내느냐가 물건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파트하고는 다릅니다. 남이 차려주는 밥상, 남이 다 만들어서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살면 되는, 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관리소에서 전부 관리해주는 그런 집합 건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부동산이죠,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이것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또 도면도 어떻게 구했더라고요. 감정평가서에 보니까 도면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잘 안 보이실 건데 경매 사이트에 보시면 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층입니다. 1층 24평입니다. 이렇게 바닥 면적 24평, 주방, 거실, 그리고 방, 현관이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도면까지 있습니다. 2층에도 화장실, 욕실이 있고 방 2칸이 있고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새 좋게 이렇게 잘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부동산 표시 목록 여기까지 첫 번째 분석 시간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표시 목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독주택을 경매로 매각하겠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매각하느냐를 구분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매각을 3가지를 합니다. 3가지. 하나, 둘, 3개. 자, 3가지를 매각합니다. 3가지. 첫 번째, 제주도 표선면 가시리 329-9번지 대지, 즉 마당이 되는 면적이죠. 그 땅을 팝니다. 땅, 토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그 다음 뭐냐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마음 초등로 151-9
도로명 주소. 자, 이건 건물이죠. 그러니까 아까 사진에 보신 그 주택, 단독주택 건물, 이 건물을 파는 겁니다. 뭐 당연히 사진으로 보셨으니까 뭐 당연한 걸 그렇게 또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자, 세 번째 보시면 도로를 매각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물건의 일부 지분으로서 매각에 포함된 겁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제주특별자치도 가시리 329-10번지라는 이 도로가 여러 사람의 어떤 소유로 공유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현재 소유자의 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자, 개왕도 다시 나왔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이 토지, 자, 이 땅 1번,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각 물건은 이 땅 위에 있는 건물, 단독주택, 이것이 두 번째 매각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땅과 건물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 또 더 있느냐,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자, 이 도로, 공도로에서 이 땅으로 진입하는 이 도로 있죠. 이 도로 있습니다. 이 도로는 누구 땅이냐는 것이죠. 자, 보통 타운하우스를 개발할 때 이 개발 시행하는 사람이, 자, 이 땅들이 전부 다 이 도로를 밟고 들어갑니다. 다 거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도로는 이 도로에 접해 있는 모든 대지의 소유자들이 공유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면적의 비율만큼 안분해서 이 토지의 소유권을 지분 형태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 때 같이 팔아버리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하면 건빵 한 봉지 사면 별사탕 작은 거 한 봉지 준다. 자,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어도 안에 넣어서 팔 테니까, 가격에 넣어서 팔 테니까 사라. 자, 일종의 이 도로는 별사탕 같은 거 있죠. 예. 뭐 크게 맛은 없는데 들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도로의 지분도 포함해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로의 지분이 세 번째 물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물건을 매각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택을 산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구분해서 무엇을 매각하는지 판단해야만 그 하나하나 물건들을 쪼개서 세밀하게 분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권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